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 홍성규입니다. 일단 정책 당대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당대회는 당의 대의원대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당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정당에서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의원들의 숫자가 현재 민중당만 하더라도 800명이 넘는데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주 개최해서 많은 현안을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열게 되는데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1000명이 넘는 핵심 당원들이 2년에 한 번 모이는데 회의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그 시간도 너무 좀 많이 아깝다. 그래서 더 많은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대의원대회는 대의원대회로 치르더라도 훨씬 더 풍성한 우리들만의 정치 축제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지난 20년간의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창당이 된 게 2000년이었는데요. 9년이 지나서 2009년에 첫 민주노동당의 정책 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시절에 2009년, 2011년 두 번이 열리고 통합진보당 때 2013년에 광주에서 정책 당대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정당 해산이 되면서 정책 당대회 명맥이 끊겼다가 이번에 무려 6년 만에 민중당에서 다시 통산 4번째 정책 당대회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정책 당대회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당원총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회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뛰게 하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민중당의 현재 당원은 6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 중에서 당비를 내시면서 당권자의 숫자는 약 65% 정도, 약 3만 5천 명 정도 되시는데 민중당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당에서 총회의 기준을 당권자의 10% 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했을 때 약 3,500명, 3,600명이 모이면 당원 총회가 성사되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정당도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약 4천여 명의 당원들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중당에서 전체 당원 총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원총회가 성사가 되기 때문에 강령 제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중당에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정치 전략, 조직 발전 전략, 강령 제정,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적인 정책 공약들, 이것들을 4대 주요 의제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토론회와 전시회와 행사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민중당은 사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 대표적인 진보정당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 당원들이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그 정신을 면면히 계승해오고 있는 20년간의 진보정치 운동의 그 총화점이 현재 민중당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민중당은 촛불혁명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신생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과도기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 1기 지도부는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당이 2년 그리고 횟수로는 3년째를 맞으면서 우리 이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라는 그 결심들,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이번 정책 당대회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면에서 우리는 내년에 총선이라는 이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의 첫 총선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을 시켰죠. 두 번째 사법 권력은 민중당과 시민사단체들이 열심히 싸워서 양승태도 구속을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권력으로 보면 이제 입법 권력, 정치 적폐들을 청산해야 될 때가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우리 민중당은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역할로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결심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번 정책당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울산에서 개최를 하게 된 것인데요. 누구나 아마 진보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의 1번지는 울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초의원도, 광역의원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울산에서는 가장 먼저 당선을 시켜보았고 진보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번의 정책당대에서 매번 첫 번째 순위로 꼽혔지만 울산에서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라는 이 지역적인 조건들이 4,000명, 5,000명, 6,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울산에 있는 동지들과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울산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왜냐하면 민중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원내대표 김정은 의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내년 총선의 승리를 만들어 간다면 그 힘 또한 울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경주와 울산 동시 개최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인데, 저는 이번 울산 개최는 지금까지 진보 정치를 해왔던 우리의 역량들을 다시 날카롭게 벼려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보자 라고 하는 결심과, 지금까지는 조건이 별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못했던 울산에서 우리의 창조적인 발상들과 고민들을 같이 곁들여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진보정치 앞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 흠대를 좀 뚫고 나가 보겠다라는 고민도 같이 담겨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무총장으로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쭉 준비를 해오면서 울산당원들께서 영상을 쫙 올려주실 때가 가장 뭉클하고 감동적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밖에 못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당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중당이라는 이 당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지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당을 만들 때 강령도 같이 제정을 해야 되는데, 촛불혁명을 막 마치고 또 촛불혁명도 우리 당에 있는 당원들이 대부분 다 힘을 모아서 성사시켰던 혁명 아니겠습니까? 당을 만들면서 기본정책 10대 정책으로 가름을 했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중당의 강령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수많은 현안들이 있고 구조적으로도 얽히고 설킨 이 고리들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를 가장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중당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민중당은 자주국가, 평등세상, 통일사회를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당은 이번에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정당들도 한미동맹 해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들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원내에 있는 4-5개 정당의 대표들이 방미를 했었는데요. 방미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이를테면 소위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네 정당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그러나 민중당은 지난 70년 동안의 한미동맹은 우리 민중들의 발목을 잡았던 아주 나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강령에서부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은 민중당밖에 없습니다. 평등세상이라는 것 또한 저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내 불평등한 내지는 억압받고 박탈당했던 이런 계급적인 분노와 모순들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답을 줄 수 있는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가 있죠. 지난 6년 동안 정책당대를 못했던 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진보정당이 박근혜 독재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했던 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해산당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신다면 정세가 가장 엄혹했을 때에도 진보정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에는 평화와 통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창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세가 변한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평화와 통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중당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이 담고 있는 이 함의들이 대한민국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논의들을 몇몇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6만 명의 당원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서 이 논의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와, 이 짧은
순간 동안에 그 다양한 행사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중당의 자랑은 계급계층 정당들이 있죠. 아까 제가 직접 정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동자, 농민, 여성엄마, 청년, 빈민 이렇게 5개의 계급계층 조직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가장 늦게 만들어진 빈민민중당입니다. 빈민민중당에서는 최근에 노량진 수산시장 투쟁도 우리 당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화로차가 내려옵니다. 실비를 내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뒤풀이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빈민민중당 내에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많은 상품들이 아마 경주에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 핸드백, 수제 지갑, 우리 또 텐디 노동자들도 아시잖아요. 이런 어떤 다양한 장터들이 빈민민중당에서 준비가 좀 되고 있고, 노동자민중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당원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민중당 내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비노조 당원들, 건설노조 당원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당원들, 철도노조 수많은 당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주에 있는 정책당대 행사장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쓰시면서 각각의 정치대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각각 이렇게 살짝 살펴보셔도 이 부문의 이 영역의 노동자들은 또 이런 고민과 특색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농민민중당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기세가 오르고 있는 계급계층 조직입니다. 농민수당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직접 발의해서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수당들을 쟁취를 해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요. 최근에도 경남, 경북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이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힘들을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시는데요. 더 재미난 것은 농민장터가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직접 수확하신 이런 농산물들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여성엄마 민중당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촛불혁명은 미투혁명이 계승했다,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당도 적극 흡수를 해서 이번에는 강령과 더불어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성평등 강령이 독자적으로 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엄마 민중당에서는 이 성평등 강령에 대한, 그리고 성평등 문제에 대한 그 겨루기, 이런 행사들, 겨루기 이런 말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말을 쓰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겨루기 행사들이 좀 벌어지고요. 청년민중당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가득 담은 이런 토론회들을 활발하게, 특히 최근에 인권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한 토론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울산 얘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날 울산에서 이제 이 정책 당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인, 물론 전날 전야제가 4,000명이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면, 실제로 당대회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현대중공업, 우리 또 많은 당원들이 투쟁에 함께 해주셨잖아요. 현대중공업 앞에 있는 울산 전화체육관에서 당 대의원대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울산 동구, 시내 전체를 당원들이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시고, 울산의 일산해수욕장에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정치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당원들께서 정치 행사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울산 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모든 당원들이, 참석하신 당원들이 식사까지를 마치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식사의 의미는 또 남다른 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울산 경제가 여러모로 힘들어지면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치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울산 경제, 울산의 우리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울산 시장에서 식당 하나하나를 엄선해서 목록을 정리를 하고 광역시도당에 우리 당원들에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라고 저는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전에 행사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울산에서 귀가하시는 길에, 더 남쪽으로 가시는 당원들은 뭐 어려우시겠지만 위로 올라오시는 당원들은 대부분 다 김천을 지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출발하시면 저녁 6시에 가능하신 당원들은 김천 한국도로공사 앞에 우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그곳에 잠시 모이셔가지고 같이 연대의 마음들, 정규직화를 반드시 쟁취하자라는 결심들을 나누고 올라오는 것으로 조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당대에서 만나요!